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벽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고치는 방법과 또 외벽에 바이널 사이딩이 우그러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일단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제가 일하는 데서 쓰는 보통 드라이월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를 먼저 붙인 다음에 드라이월 스크루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정석은 석고보드 안쪽에 보강목을 대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리고 드라이월 스크루로 고정을 한 다음에 아까 본 종이 테이프라 메쉬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머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요만큼만 위에서 석고보드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좋은 제품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요.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철판과 메쉬 테이프가 같이 나와 있는 건데요. 구멍 홀만큼 딱 사이즈가 나와서 그냥 붙여주면 됐어요. 나무나 석고보드를 자를 일이 없어서 무척 간편하더라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머드만 칠해주면 끝인 거예요. 참 간단하죠. 드라이월 머드에도 종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고 작업하는데도 보드와 보드 사이에는 조인트 컴파운드 용 머드를 쓰고요. 그리고 여러 겹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넓게 펴발라 줄 때 피니쉬용 좀 더 스무스하게 나타나는 머드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믹스가 돼서 나오는 게 있고 또 가루를 물에다가 섞어 가지고 쓰는 머드도 있고 그거의 또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15분 어떤 거는 30분 만에 드라이가 되는 머드도 있고 정말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분홍색 머드 같은 경우는 작업 현장에서는 핑크 퍼디라고도 많이 불러요. 보통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부위에 패칭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좋은 점은 일단 바를 때는 분홍색인데 마르면서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드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소 3번은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나이프를 가지고 얇게 먼저 발라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큰 나이프로 살짝 크게 한 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더 큰 나이프로 더 넓은 범위를 발라주는 형식으로 최소 3번의 머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딩은 대충 끝난 것 같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벽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와봤는데요. 분홍색이 점차 흰 색깔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페인트는 차고에 예전에 쓰던 것들이 보관이 돼 있어서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시 몇 시간 후에 와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긁어주시고 다시 머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굳이 샌딩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머드를 바를 거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머드를 바르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얇고 좀 더 넓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친구가 페인트 통을 차고에서 갖고 왔는데요. 혹시라도 이 페인트가 너무 오래돼서 굳어서 못 쓰게 되면은 따로 가서 또 페인트를 새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칠했던 머드보다 두 번째 칠할 때는 이렇게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다행히 페인트는 아직 쓸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다시 몇 시간 후 마지막 세 번째 머드를 칠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가 넘어가서 밤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머드를 칠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샌딩하고 페인트 칠하는 거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줬으니까 뭐 이 정도면 알아서 잘 하겠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전혀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또 대부분 벽지, 도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석고보드, 패칭이나 이런 작업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반면 캐나다에서는 석고보드랑 페인트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작업 정도는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두껍게 칠한 다음에 나중에 샌딩을 많이 해도 되는데 샌딩을 많이 하면은 가루도 많이 날리고 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주는 게 좀 더 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엣지 부분을 또 약간 더 스무스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다시 반나절 전으로 돌아와서 외벽 바이널 사이딩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널 사이딩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웬만한 태양빛에는 끄떡이 없어요. 근데 가끔 너무 뜨거우면은 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바베큐 틀을 썼는데 그 열기가 이 바이널 사이딩으로 가면서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린 거라고 하네요. 시멘트 사이딩이라면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새가 와서 부딪히면은 잘 깨지기도 해요. 반면에 장점으로는 일단 시멘트 사이딩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인스톨 하는 시간이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 스터코나 시멘트 사이딩 그리고 나무 싱글, 나무 사이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아서 숨쉬거나 물을 흡수하고 뱉고 하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널 사이딩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물기, 습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자 상황에 맞게 가격대, 예산에 맞는 적절한 자재를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중간에 가스 라인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떼어내고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설치가 쉽다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제거,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도 쉽다는 얘기랑 같네요. 떼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체할 부분을 다 떼어낸 다음에는 새로운 바이널 사이딩으로 교체해주면 되겠죠. 바이널 사이딩 같은 경우도 같은 색깔, 모양만 안다면은 다시 가서 주문해서 사올 수가 있어요. 굳이 자로 재는 것보다 예전에 쓰던 사이딩을 대고 그 길이에 맞춰서 새 것도 똑같이 잘라내면 되니까 훨씬 일이 수월했습니다. 자르는 거는 여러가지 툴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철판 자르는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사실 사이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위로 안 자르겠죠?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냥 가위를 사용한 거예요. 아까 봤던 가스라인 위치도 표시를 해주고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미리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표시만 해주고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작업이 쉽답니다. 안에 구멍을 따내는 것도 그라인더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 그라인더 날도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로 타일 자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자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은 거라서 툴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찾지도 못했네요. 자, 이렇게 다 잘라내고 준비가 됐다면 아까 띄어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랬던 사이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